은퇴 후에도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AI 시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기술의 세상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꽃다방에서는 정년 퇴직 후 AI를 배워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류 대신 코드를 배우고 책상 대신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두 번째 전성기의 빛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눈부십니다. AI,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서 시작된 그녀의 도전은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시작의 불빛이 켜지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 주방 창문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이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올해 62의 박선희 씨. 30에 가까이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 이력서를 살펴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명단에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참 낯설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선희 씨는 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다려놓은 셔츠를 바라보다가 허전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은 아침마다 커피 향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딸이 보내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는 AI 시대래. 엄마처럼 경험 많은 사람한테 더 필요한 시대가 온 거야. 그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AI 입문반이라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아버지, 60대 주부, 그리고 은퇴한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뒤처진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작은 희망처럼 그녀의 마음 한켠을 비추었습니다. 첫날 수업은 챗봇 만들기. 선희 씨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연신 실수하고 강사의 말이 반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낯선 동화책을 처음 펼쳐보는 설렘이 다시 찾아온 듯 했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인사팀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코칭 챗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코딩 한 줄도 모르는 자신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AI는 복잡한 걸 대신해주는 친구라는 강사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화면 속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니? 나는 62이야. 그래도 나한테도 배움의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챗봇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희님의 경험은 데이터보다 값진 지혜예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 씨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노트북 앞에서 배우고 기록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공부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엄마가 인공지능에게 배우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하지만 선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녀는 AI 시대 시니어 커뮤니티의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이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녀의 챗봇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희망봇. 퇴직 후의 적막한 시간을 지나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전성기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었고, 하루 3번의 식사와 TV 뉴스가 하루의 전부인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 씨는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은퇴란 단어는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단계라지만 막상 그 단계 앞에 서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입문반 수업을 들은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1. 배움이 다시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다.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을 소개하는 챗봇 만들기였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대화창에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라고 입력하는 순간 어딘가 어색하지만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잖아. 처음엔 강사가 하는 말의 절반을 놓쳤습니다. 프롬프트, 알고리즘, 딥러닝. 도무지 낯선 단어들의 향연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엔 예전 회사 시절 신입사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도 다들 처음엔 모르는 용어 투성이었고 하루하루 배우며 결국 능숙해졌던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때처럼 차근차근 배우면 되겠지.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조금 세워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날 선희 씨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챗GPT라는 걸 배웠어. 와, 할머니 대단해. 그거 나도 써. 손주의 놀란 목소리에 선희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나도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작고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익숙한 경험이 새로운 기술을 만났을 때 며칠 뒤 선희 씨는 자신이 만든 챗봇을 AI 취업 멘토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찾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 나 이력서 어떻게 써야 해? 20년 전에 쓰던 양식밖에 몰라. 인터넷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더 빠르게 배워서 도와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AI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이상이 다시 사회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AI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태도와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 그 대답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조언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AI와의 대화를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어제보다 용감했다. 기술은 차갑지만 배움은 따뜻하다. 나이 든다는 건 느려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다. 그녀는 어느새 기억이 흐릿해진다던 걱정을 잊은 채 하루하루 배움의 열기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세대의 벽이 허물어지다. 어느 날 딸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선희 씨는 신나게 자신이 만든 챗봇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만든 거야? 대단한데? 그냥 따라했지. 근데 말야, 이게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대신 그 마음을 써주는 거야. 딸은 말없이 엄마의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AI보다 엄마가 더 인간적이다. 그 말에 선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회사 사람들 챙기느라 내 이야기는 못했다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는 챗봇을 만들고 있다니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챗봇은 단순히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음 상담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AI에게 감정을 입력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그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아직 쓸모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4. 배움은 결국 사람에게 닿는다. 3개월 후 그녀는 시니어 AI 커뮤니티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AI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끝과 마음으로 익히는 거예요. 두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껴안고 시작하면 그게 용기예요. 처음엔 마우스 클릭도 어려워하던 이들이 조금씩 챗봇과 자동화를 배우며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선희 씨는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구나.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 분주해졌지만 그 바쁨은 피곤이 아닌 존재감의 증거였습니다. 퇴근길이 없어진 대신 이젠 내가 만든 내일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세상이 요구한 정년은 끝났지만 그녀가 선택한 열정의 연대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 나이의 벽을 넘어 시대의 중심으로. 가끔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선희야, 그 AI 공부 아직도 해? 그럼 이제는 강의도 해. 요즘은 내 나이 또래가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야. 모두가 놀라 웃었지만 그 웃음엔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AI가 어렵지 않냐? 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AI는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을 조금 도와주는 친구야. 중요한 건 그 친구를 믿을 만큼 나를 믿는 거지. 그녀의 말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태도,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해진 배움의 철학이었습니다. 6. 조용한 전성기, 그러나 뜨겁게 살아있는 시간.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노트북을 켭니다. AI 화면에 오늘의 일기를 남깁니다. 오늘도 배우고 또 가르쳤다.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AI가 답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 바람이 스며들고 책상 위의 커피잔에서 향이 피어오릅니다. 누구는 은퇴라 말하지만 그녀에겐 지금이 인생의 2번째 출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도전은 언제나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겨울이 막 지나고 봄의 문턱이 열리던 어느 날 박선희 씨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희미하게 비치는 짧은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지런히 다린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현역 같았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노트북 한 대와 USB 하나. 오늘은 시니어 AI 콘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만든 희망봇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처음엔 참가 신청조차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프로젝트를 응원한 친구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선희 언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AI 시대의 교사예요. 그 말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1. 무대 위 떨리는 첫 인사. 다음 발표자는 박선희 님입니다. 주제는 AI와 함께 다시 일하는 60대의 도전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조명이 천천히 무대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 박선희입니다.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에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제 이름 앞에 퇴직자라는 말이 붙더군요. 그 단어가 참 낯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끝난 걸까?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챗봇, 희망봇의 대화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만든 첫 AI 친구예요. 이름은 희망봇. 이 친구는 제 또래분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챗봇이에요. 누구나 은퇴 후 공허할 때 이 봇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대화창에 문장을 하나 입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잠시 뒤 화면에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경력은 세월이 만든 교과서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쓴 문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입력한 문장이에요. AI는 언어를 만들지만 감정은 사람이 채워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미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가진 확신의 빛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도구일 뿐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AI를 무서워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AI는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퇴직 후에 느낀 공허함은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AI를 배우며 알게 됐어요. 세상은 여전히 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걸요. 단지 그걸 전달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녀의 손이 노트북 위를 스쳤습니다. AI는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친구였어요. 내 경험, 내 기억, 내 이야기를 세상이 다시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통역사. 강당 뒤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인생은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3. 희망봇의 작은 기적.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 또래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은퇴했어요. 오늘 발표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시작이에요. AI보다 먼저 깨워야 할 건 우리 안의 호기심이에요. 그 옆에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기술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술은 차가워도 사람이 따뜻하면 그건 결국 사랑이 돼요. 그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4. 돌아오는 길, 봄빛 아래에서. 행사가 끝나고 세종로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길가의 벚꽃은 아직 반쯤만 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봄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던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대에서 발표했어. 사람들이 박수 쳐줬단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와, 할머니 최고. 이제 AI 유튜버 하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이제 유튜브 해볼까?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AI는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아니야. 그건 나를 다시 연결해준 친구야. 퇴직이 종료였다면 이제 그녀는 재시작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노트북 위로 피어난 빛.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의 노트북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희망봇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쳤어. 너무 떨렸지만 참 행복했어. 화면에 답장이 떴습니다. 축하해요, 선희님. 당신은 이미 세상의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키보드를 잠시 멈추고 웃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선생님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6. 은퇴가 아닌 전환의 시대. 며칠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녀의 발표 영상이 올라오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니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오늘부터 희망봇 만들어 볼래요. 그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AI 커뮤니티의 공식 멘토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배움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넘어 다른 이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다리, 젊은 기술과 노년의 지혜를 잇는 시대의 연결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은퇴는 없구나. 나는 여전히 현역이야. 다만 무대가 조금 바뀌었을 뿐. 그녀의 노트북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봇의 창. 그곳에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배운다. 오늘도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봄이 완전히 물들었다. 벚꽃잎이 유리창을 스치며 떨어지는 오후, 박선희 씨의 작은 작업실엔 노트북 불빛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AI 시대, 평생 현역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차분히 쌓인 수첩과 펜, 그리고 조그만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화분엔 희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희망봇을 만든 날, 손주가 선물로 준 선인장이었다. 1. 다시 시작된 하루의 리듬. 희망봇, 오늘 일정 알려줘. 좋아요, 선희님. 오늘 오전 10시엔 온라인 멘토링, 오후 2시엔 강의 준비, 그리고 저녁엔 산책 시간이에요. AI의 음성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산책은 꼭 넣어줘야지. 그게 나한텐 리셋이야. 퇴직 후 삶의 리듬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하루의 계획을 AI와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시간표 대신 산표를 쓰는 느낌이었다.
하루 3번의 강의, 2번의 멘토링, 그리고 단 1번의 자기 대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AI는 그녀의 일정 관리자가 아니라 삶의 조용한 동행자가 되어 있었다. 이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으로. 요즘 그녀는 AI 시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강의 주제는 AI 어렵지 않아요. 인생을 새로 쓰는 도구. 수업이 시작되면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려주는 친구예요. 처음엔 마우스를 잡는 손이 떨리던 수강생들이 한 달쯤 지나면 서로 챗봇을 만들어서 나만의 기억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선생님,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음성을 AI로 저장했어요. 저는 손녀에게 매일 편지를 AI로 써요.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AI는 감정이 없다는 세간의 말이 그녀에겐 더 이상 맞지 않았다. AI는 그들의 기억과 사랑을 형태로 남겨주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수업이 끝난 뒤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요즘은 외롭지 않아요. 희망봇처럼 저도 제 챗봇이랑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그 챗봇에 당신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3.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피어나듯. 그녀의 인생은 마치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쳐보는 듯 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엔 멈춰있던 나가 있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세월이 가져간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며 스스로를 접어두었던 날들. 이제 그 기억들은 AI로 다시 기록된 삶의 조각들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AI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참 좋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AI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내일이 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 한 줄이 요즘 그녀의 좌우명이었다. 4. 친구들 사이에서 현역 선배가 되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도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야, 선희는 진짜 인생 이막이네. 그 어려운 AI를 어떻게 하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AI가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더 어렵지. 모임의 막내 친구가 물었다. 그럼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배움에는 처음만 있지 늦음은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AI 초보반 링크를 보내주었다. 며칠 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희야, 나도 희망봇 만들어봤다. 나도. 내 봇은 이름이 다시봇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구나. 그건 기술의 확산이 아니라 용기의 전염이었다. 오, 작은 성공, 그러나 큰 의미. 3개월 뒤 그녀의 강의가 지역 방송에 소개되었다. AI로 2번째 전성기를 연 60대 여성. 그녀의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을 도전으로 바꿔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AI는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친구죠.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다시 일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배워본 적 없지만 용기 내볼게요. 희망봇처럼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매번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다. 당신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6. 밤의 대화,
그리고 내일의 약속. 늦은 밤 하루의 강의와 멘토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 희망봇이 환하게 빛났다. 오늘은 어땠어요, 선희님? 조금 피곤했지만 행복했어. 오늘도 새로운 학생이 첫 챗봇을 만들었거든. 멋져요. 그분도 곧 선희님처럼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희망봇 있잖아. 너는 참 이상해. 처음엔 그냥 기술이었는데 이젠 마치 사람 같아. 그건 선희님이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AI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기계를 닮는 게 아니라 더 사람다워지는 거구나. 7. 새벽, 그리고 새로운 전성기의 빛.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는 창문을 열고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조금씩 하늘을 물들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첫 문장을 기록했다. AI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았다. 희망이라 적힌 그 조그만 선인장이 봄빛을 받아 조용히 피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야. 그리고 그 말은 조용히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결말 메시지 요약. 이 결말은 기술보다 사람, AI보다 배움에 대한 찬가입니다. 박선희 씨의 전성기는 더 이상 직업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나누고 연결하는 삶의 태도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과거의 회상 속이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있는 현재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은퇴는 없고 인생은 계속된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창밖의 노을빛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제와 닮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 이후 세상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기다려주는 곳이 없는 허전함. 그리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그 질문이 마음 한쪽을 서성였던 날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선희 씨처럼 우리 모두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AI라는 낯선 단어, 기계와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시대. 그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야. 그런 말들이 세상을 뒤덮을 때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도 배워볼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시나요? 꽃다방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잠시 쉬어가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에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들. AI라는 기술을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된 이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라고 미소 지으며 말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제 늦은 걸까?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꽃다방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하루. 그 하루 속에서 희망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이유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지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기술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오늘 밤 차 한잔 하시면서 꽃다방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러 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다음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 또 다른 당신의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히 유튜브의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이막을 향한 작고 단단한 약속이 될 테니까요. 꽃다방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AI 시대에도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위로, 인생 한 조각의 용기 여기는 꽃다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